호기심 때문에 송 기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30대 교사가 휴대전화로 제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건데요. 저희가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해준다고 제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치마 속을 이제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진 리포터. 예. 교사예요. 교사가 제자에게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까? 지금 사건 반장 통해서도 계속 이런 교사의 좀 잘못된 행동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송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 같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 학부모는 지난 6일 교사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장님, 네. 이 남성, 이 교사인 남성은 호기심에 그랬다. 체크 포인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네, 정말 듣는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호기심이라는 표현은 단어는 지금 제자들이 써야 되는 단어를 선생님이 썼다라는 거죠. 성적인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호기심 때문이었다. 정말 10대들도 이런 식으로 변명할 때는 창피해할 줄 알 텐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쓰고 그 기분이 어땠을지 듣는 참 어른으로서는 참담하고요. 아이들이 얘기한 게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 교사의 휴대폰 안이 고스란히 그 영상이 있었고요. 정말 아이들이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을까요? 일단 양 변호사님, 이게 수법을 보면은 상당히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 정도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 수법 자체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상식에 더 가깝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사가 아직은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포렌식을 해보면 뭐 자료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만큼 큰 규모냐가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네, 일단 뭐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최 리포터, 이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도 사건 반장에서 다뤘고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어요. 지난해 6월입니다. 경남과 창녕 등지에서 이 교사가 화장실 등에 이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학생들도 그 학교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또 이 교사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예, 이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교사, 스승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스승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변호사님, 이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에서요. 이거는 단순히 물론 불법 카메라 촬영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불법 촬영 카메라하고 다르다. 이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인 학생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할 거고요. 저도 수사 방향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분리 조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는데 수사 시작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에도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피해 학생들이요. 네. 이 자신들이 가장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네. 이 학생들에 대한 피해자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여고생들 가장 이제 감수성도 예민할 때고 사실 신뢰라는 거를 가장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배울 때인데 신뢰라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에 기대면서 배우는 게 신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아버지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아이들의 신뢰성은 어디서 다시 보상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너희들은 전혀 어떤 유도된 행동을 하거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정작 이 교단에서 정말 힘들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